예, 신고자분 경찰과 출동한 건데 왜 음주운전 20인 거예요? 아, 술집에서 나와서 술 먹는 걸 봤어요. 지난 17일 새벽 3시 경기도 평택의 한적한 도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걸 모른 채 마침내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 간판에 해군 제2함대 사령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군인 아파트였던 겁니다. 대체 이 음주운전자의 정체는 누구인 걸까요? 제보 사건입니다. 지난 일요일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는 거죠? 네,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예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음주 사고를 크게 당한 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평소에 음주운전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하고요. 이날도 역시나 술집에서 나온 커플이 차에 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에는 역시나 빈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바로 운전을 하면서 그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음주운전자들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가요. 제2해군함대 사령부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 간부들이 사는 군인 아파트였다는 거죠. 일단 제보자는 그 음주운전자를 좀 현장에 붙들어 두려고 차량에 다가갔습니다. 운전은 해군으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 했고요. 조수석에는 여자친구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그 운전자가 술 먹은 게 맞다. 신고 좀 취소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던 경찰은 안 나타나고요.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끈적끈적 전후에 제보자에 따르면 해군으로 추정되는 2명의 남성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이 제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겪었던 당시 실제 상황 만나보시죠.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만나고요. 뭐 시비 거는 거지, 지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뭐 한번 해보자, 뭐. 한번 하시겠어요? 마시고 해군 부대 간부 아니에요? 저요? 맞죠? 아닌데요? 맞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네, 알아볼게요. 예? 알아봐요. 상황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왜 말해요? 근데 그쪽은 뭔데? 기다리세요. 내가 쉽게 만들어줄게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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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굴 찍어놓고 제가 간부대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네, 우리 네. 이렇게 올릴게요. 시비 거는 거. 자, 저 2명의 남성 누군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제보자에 따르면 음주운전한 사람과 똑같은 해군부대 간부급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음주운전자를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보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체격이 좋은 2명의 남성이 나타나서 이게 뭐냐,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따라와서 음주운전 신고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다 방해를 하냐면서 당신들 누구냐 혹시 군 간부들이냐 물어봤으니까 계속 말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제보자분이 아니 그러면 얼굴 찍어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보겠다 게시판에 신고해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고개를 돌리고 뭐 휴대전화 보면서 보는 척하면서 저기로 갔다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실랑이를 벌이고 그 사람들 이렇게 쫓아가고 하다가 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음주운전자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이고, 하하, 이런. 자, 이른바 탈출 작전, 성동격서 작전 성공일까요? 제보자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음주운전 의심 해군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 해군의 입장에선 술 깰 때까지만, 아침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 건데 어떻게 됐을지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제 그 음주했던 그 당사자가 갑자기 없어진 거죠, 자리에서. 근데 여자친구를 버리고 간 거예요. 차 안에 여자친구는 그래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경찰이 이제 문 열라고 하니까 삐삐삐삐 울리면서 이제 소리 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여자친구 설득하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수해서 측정하고 이제 해서 처분 받아서 이제 뭐 서로 넘겼다고까지 들었어요. 아니, 그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는 좀 챙기고 가야죠.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네, 뭐 정신 없었던 거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이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말을 시키고 있는 동안 도망을 갔는데 여자친구는 조수석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술을 마신 것 같고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얘기로는 같이 관사에 들어온 거 보면 이 여자친구도 이제 해군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내가 둘을 봤을 때는 둘이 포옹도 하고 연인으로 보였다.
보니까 그래서 연인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도망가고 나서 이 여자가 남았기에 이 여자를 계속해서 추궁한 거예요. 누구냐 빨리 불러라. 설득을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그 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좀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망쳤던 남성이 결국 오구야 만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몇몇 분들은 이 제보자분의 어떤 뭐 모습도 조금 보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관등 성명 대바라 막 이런 얘기를 보시고 나서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쫓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실제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면허 정지 수준의 그 만취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팩트로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었던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소속이 해군으로 밝혀졌고요. 다만 경찰에서는 뭐 제보자의 주장대로 뭐 간부인지 사병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 시간에 사병이 나와가지고 차를 갖다 몰고 저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뭐 간부로 이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이 동승자였던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뭐 군에 있는 뭐 해군 소속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그거는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바로 이제 그 해당되는 남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관할 건이 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 해군 군사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관심을 막 이렇게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했던 그 두 사람 누구예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사건 1시간쯤 전에요. 이 제보자랑 한번 엮였던 남성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전에 제보자가 이 해군으로 추정이 되는 남성 4명이서 술 먹는 걸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도 이들이 해군 관사로 운전해서 가는 걸 목격해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그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당시에 뭐 죄송하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이제 제보자가 이 사건 속의 그 해군, 실제 음주가 걸린 그 해군을요, 또다시 음주 신고하는 걸 본 뒤에 아까 그 4명 일당 중에 2명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게 맞는 거냐 제보자를 째려보면서 아까 일에 대해서나 똑바로 사과를 하라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 시비를 건 해군 추정 남성들과 음주 단속에 실제로 걸린 해군이 어떤 사이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제보자분은 옳은 일 하신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분이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 지역이 군부대가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군인으로 추정된 남성들이 운전을 하는 걸 종종 목격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여러 차례 이미 신고를 했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제보자분이 특히 뭐 군인을 일부러 겨냥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다만 그냥 좀 음주운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해군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죠.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이 외제차 여기 오기 10분 전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곤 사고 수습 없이 2.4km를 달려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운전해온 겁니다. 목격한 시민이 뺑소니 신고하면서 쫓아와 붙잡혔습니다. 등록 안 된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그 차 주위를 살피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왔어요. 검정 차량 운전자 역시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관 그것도 음주 단속을 책임지는 교통과 팀장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대구 남부경찰서 교통팀장 차량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이렇게 긁혀 있지만 본인은 사고를 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경찰은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3시간쯤 뒤 대구 한 유흥가 골목 모습입니다. 1.5톤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 천천히 정차합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SUV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던 운전자 깜짝 놀라 옆으로 피합니다. SUV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감찰 조사 또는 하면서 징계를 바로. 대구 경찰은 지난해에도 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유유히 정류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버스 안 승객들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 겁니다.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와 버스를 멈춰 세우고 경찰의 지시에 50대 기사가 내려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굴이 약간 불그스름하고 술 냄새도 좀 났었습니다. 전날 밤에 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차고지를 출발해 걸릴 때까지 2.5km, 10분 넘게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객들이 눈치챌 정도로 냄새가 났는데 정작 버스 회사에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에 교대하는 기사들은 매번 따로 음주 측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하는데 오후에는 불시 야무지 한다든지 다 제 잘못이지. 회사 그만두셨습니다. 바로. 경찰은 버스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